자, 드디어 하우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하우스를 운영하는 낚시터들이 아마 오픈을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도 이번 주부터는 하우스 영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 하우스에 오랜만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은 하우스 낚시를 할 때 좋은 입질을 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해야지 좋은 입질을, 그러니까 찌맛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좋은 입질을 보기 위해서는 채비가 둔탁하면은 입질 표현이 좋지 않다는 걸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다른 것도 보니까 원줄을 1호 원줄을 사용을 해보니까 입질이 깔끔하지 않더라. 당연한 거죠. 저항이, 원줄이 가지고 있는 그 둔탁함으로 인해서 저항이 있으니까 입질이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우스 시즌이 되면은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물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물체를 움켜쥐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모든 채비들이 섬세해져야만 좋은 입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줄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는 0.5호 원줄을 사용을 하고, 아직 손이 막 물을 만지면 막 손이 시려울 정도로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0.6호, 지금 이제 0.5는 0.6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우스 낚시를 할 때 최하 0.6호 원줄 정도는 사용을 해줘야 혹한기에도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는 입질이라도 보려면은 0.6호 원줄 정도는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0.6호 원줄을 걸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약하지 않아요. 채비만 매듭 없이 무매듭법으로 잘 채비를 해 놓으면은 0.6호 원줄도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동행 출조하는 동생 중에 1년 내내 원줄을 0.45 원줄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어요. 막 붕어가 막 중량으로 따지면 막 1kg 정도 나가는 붕어들이 방류되어 있는 낚시터에서 그 친구는 0.45 원줄로도 곧잘 랜딩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0.6호 원줄을 한번 사용을 해보셔서 이 원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우스 낚시를 하려면은. 자, 우선 이제 매듭법은 다들 아시니까 무매듭으로 모든 연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원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도를 가지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매듭법으로 트립대 연결을 잘 해주시고, 오늘 제가 사용할 낚싯대는 11척인데 하우스 낚시에 참고사항입니다. 하우스 낚시는 되도록이면은 좀 가운데 저 천막에 저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을 공략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제 오늘은 평일이라 그냥 적정한 낚싯대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11척을 준비를 한 건데, 주말에 낚시꾼들이 이렇게 혼잡한 그런 날은 기둥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붕어들이 거기 기둥을 의지해서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평일날은
그냥 해도 괜찮다. 오늘은 11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낚시에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 요 소품 있잖아요. 스토퍼, 멈춘 거 뭐, 요것도 좀 이렇게 얄쌍하고 가느다란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슬림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입질 표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소품이 이렇게 원줄에서 이동시킬 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소품 원줄에서 이동할 때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항상 마찰이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이라도 뜨거운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원줄은 강도가 낮아져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낚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주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코에 기름 이렇게 발라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낚시하다가 이렇게 원줄의 중간 부위가 터지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은 이 스토퍼를 움직이면서 마찰 때문에 원줄이 강도가 약해져서 그러는 거니까 움직일 때 꼭 코에 있는 기름이나 물도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코에 있는 기름을 발라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자, 돌에 이제 홀더에 원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직결로 맨 끝에 원줄의 맨 끝 부분에다가 펜납 홀더를 연결하는 걸 좋아해요. 간간히 보면은 원줄에다가 뭐 이렇게 튜브 원줄을 감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끼워서 원줄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한겨울에 특히 수온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저항이 이제 세집니다. 그것도 입질이 좋아지게 하는 쪽의 채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직결로 홀더를 연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줄 매듭법으로 자, 이렇게 간결하게 채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찌의 선택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우스 낚시에서 찌의 선택은 굳이 이제 부력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하니까 부력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1분 이하 때에 제가 오늘 사용할 찌는 이제 이찌를 사용할 건데
이 찌는 이제 몸통 소재가 공작 소재예요, 공작. 어쨌든 이 공작 소재의 찌를 사용할 거고, 찌톱은 솔리드입니다. 우선 부력은 1.1푼, 제가 칠목을 찌맞춤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1.1푼이 나가더라고요. 자, 부력도 찌의 선택에서 찌의 예민도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부력도 중요하지만 찌의 톱도 중요해요. 찌톱도. 찌톱이 가는 찌톱인가 굵은 찌톱인가, 그 예민도를 결정하는 거는 부력 플러스 찌톱의 굵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래서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찌톱이 극세티브 톱 있잖아요. 시인성은 좋지만 결코 예민하지도 않아요. 극세티브 톱이 어쩔 수 없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가느다란 톱이 박힌, 솔리드 톱이 박힌 찌를 사용하는 것이 낚시에는 훨씬 좋습니다. 찌맛도 좋고. 자, 오늘은 이 찌로 제가 봤을 때 1.1푼, 그러니까 1푼에서 1.2푼 그 사이 정도의 솔리드 톱이 박혀 있는 찌를 가지고 하우스 낚시를 하려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초 정도까지는 입질 표현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제 경험상은. 근데 12월 달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부력이 더 약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0.8, 7, 이 정도. 그런 찌를 사용해도 2, 3mm 이렇게 굉장히 약하게 입질 표현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시기에는. 그러니까, 하우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부력의 예민한 찌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우스 낚시가 가능하다는 점. 자, 일단 공작 소재라 몸통이 온도 변화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찌를 물에 좀 담가 놓고, 특히 이제 자연 소재로 된 몸통을 가진 찌들은 물의 온도에 의해서 부력이 좀 바뀌어요. 수축하거나 팽창하기 때문에 항상 물에 한 2, 30분 정도 담가 놓고 나서 찌를 맞춰줘야지 원하는 그 찌 맞춤목으로 장시간 낚시를 불편하지 않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늘의 선택인데요. 바늘은 이제 겨울에는 좀 작은 바늘을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저는 회사마다 바늘 그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작은 바늘, 제가 사용하는 바늘은 VCN이라고 하는 바늘인데, 오너 바늘 2호를 저는 사용을 해요. 바늘도 바늘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하우스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하우스에 머무는 붕어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애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입질을 할 때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확 그렇게 입질을 잘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사이즈를 좀 작게 해주는 것이 하우스 낚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줄은 원줄의 절반, 그러니까 0.35 저는 목줄을 사용을 합니다. 겨울에는. 바늘은 2호, 목줄은 0.35. 원줄이 0.5호로 가도 목줄을 0.3호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찌를 담가 놓고 한 20분 정도 커피 한잔 마시고 좀 담소 좀 나누다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 공작찌하고 나노 소재로 된 찌들은 부력의 변화가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연 소재로 된 찌들 있잖아요. 갈대, 수습강, 발사, 특히 발사목 부력 변화가 좀 심하죠.
그런 자연 소재로 되어 있는 찌들은 찌맞춤 하기 전에 물에 충분히 담가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찌맞춤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맞춤은 칠목으로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찌맞춤을 하는 동안에 이제 챔질 연습 좀 하면 더 좋겠죠. 낚싯대에 물 담금 정도는 초리대 하나, 그래서 2번대 10cm 정도 그 이내로 담가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챔질을 할 때 이렇게 물을 가름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가 놓으면은 챔질할 때 낚싯대가 물의 저항 때문에 챔질에 영향을 줍니다. 늦어집니다. 챔질이. 제가 챔질법에 대해서 하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게요. 챔질이 낚시의 완성이거든요. 내림 낚시는 챔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채비를 아무리 잘 했다 한들 챔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낚시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챔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올려놓은 챔질 영상, 챔질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챔질에 대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펜납을 이렇게 홀더에 감을 때 이 초기에 이쁘게 이렇게 감아줘야 이렇게 이쁘게 감아줘야지만 이것도 마찰 저항이 생기거든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펜납도 간결하게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던져서 이렇게 찌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설 때는 거의 7목이 나왔었는데 정렬이 끝나고 당겼다 놓으니까는 지금 6목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림낚시찌는 찌맞춤은 항상 던져 놓고 찌가 딱 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찌를 낚싯대를 당겨서 찌가 물속에 잠겼다 딱 올라와서 설 때 그 서는 모습을 보고 찌맞춤을 해줘야 합니다. 자, 칠목이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칠목 반 정도 나왔었죠. 이게 보면은, 요 원줄에 기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미세하게 기포들이 있죠? 털어요. 털어서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당겼다 놓아보면
칠목이 완전 노출된 상태로 제가 좋아하는 찌맞춤이 이제 됐어요. 이제 수심을 측정을 하고, 부력 증강제의 부력과 소심 측정 고무가 부력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부력 증강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수심 측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부력 증강제 없이 수심 측정을 하려면은 이 수심 측정 고무 만드는 일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드시 부력 증강제를 이용을 해서 수심 측정을 해야 합니다. 시중 낚시점에 가거나 인터넷 뒤져보면은 부력 증강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부력 증강제를 구입을 해서 반드시 부력 증강제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4목 반 정도 첫 번째 던졌더니 4목 반 나오네요. 4목 반.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통 한 목 정도, 한 목이나 두 목이 나오는 수심을 찾는 것이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일목에다가 이렇게 일치시켜 놓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목이 나온다. 그러면 수심이 맞는 수심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한 목이 나왔어요. 그죠? 정확하게 아까 첫 번째 측정해놨던 곳에다가 찌를 옮겨놓고 던져보니까 그 수심이 딱 나왔습니다. 미세줄을 좌우로 던져보면은 바닥이 수영장 바닥 같이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몇 미리씩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요 수심을 믿고 낚시를 해도 그만합니다. 조금만 옮겨서 표시됐던 수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제 슬로프를 주고 낚시를 하면 되는데, 슬로프의 기준은 이제 찌맞춤을 한 이 수심 측정선하고 이 수심과 찌맞춤을 한 요 찌맞춤목이 일치된 상태가 0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이 외바늘 슬로프 낚시는 처음 하실 적에, 자, 일단 이 내가 사용하는 찌가 찌 맞춤목부터 다리 끝까지가 몇 cm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찌는 보니까 18cm네요. 18cm 정확하게. 18cm, 칠목 지점까지, 찌 다리 끝에서 요 칠목 지점까지, 찌 맞춤한 데까지가 18cm예요. 자, 일단, 찌를 요 수심 측정한 곳까지 다 올려서, 요것 또한 1cm 정도 되는데, 18cm 슬로프를 주고, 낚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 그 슬로프가 뭐 입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슬로프를 줬더니 입질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이거. 뭐 슬로프를 줘서 입질이 들어오고, 슬로프를 안 줘서 입질이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슬로프는
후킹 성공률을 결정하는 그 요인일 뿐이지, 슬로프를 줘서 입질이 들어오고 슬로프를 뭐 빼서 입질이 뭐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미끼는 흔들이로 어부가루를 묻혀서 스트레이트로, 풀 스트레이트로 원줄 가라앉혀 주고요. 하나, 둘, 셋. 아주 강렬하죠, 입질이. 이 낚시는, 이 낚시 상황을 낚시하는 내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낚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주말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어분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를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너무 내 낚시하는 채비 주변에 붕어가 많을 경우에는 어분을 좀 빼고, 또 조금 입질이 뜸하면은 다시 또 어분가루를 묻혀서 넣어주고, 이렇게 낚시를 본인이 상황을 조절을 해주면서 낚시를 해줘야 돼요. 자, 저런 동작들은 전부 몸짓이에요. 채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정확하게 강렬하게 탁 찍어주는 그런 동작을 보고 챔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름 낚시는. 지금 이제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막 붕어들이 채비를 비벼주니까 입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투척을 해주고, 하나, 둘, 셋. 오랜만이죠. 아, 예. 얼마 전에? 그대로 시네요. 눈썹만 조금만 해주셨는데. 아이고. 많아야 돼. 하나, 둘, 셋. 어우.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붕어들이 점점 이제 오후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헛챔질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찌를 슬로프를 더 주면은 쿠킹이 되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지금 다 슬로프를 준 상태가 18cm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줄이 50이고 목줄의 절반은 25cm. 그러니까 슬로프는 25cm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제 채비에서는. 그러면은 위로 7cm를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7cm. 자, 여기서부터 7cm 지점. 자, 이 상태. 7cm까지 맨 위에 거를 고기가 맞춰놓고 슬로프를 최대치로 주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슬로프는 이제 아침에 오자마자 최고치를 주고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맨 밑에 거는 이제 수심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그냥 남겨 놓습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찌가 안 좋다고? 아니, 고패질 하자마자 딱 떨어지더라고. 그거 고패질 피가 안 좋은 찌들은 안 먹히지. 안 먹히잖아. 그거 그래야지 알려주면 내 찌는 그런 찌가 하나, 둘, 셋. 지금 뭐 한 3mm 정도, 입질 폭이 3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붕어가 상태가 좋지 않은 붕어들은 입질이 좀 약하네요. 계약을 해야 돼. 멍들이 대류가 동시에 딱 떨어지는 거니까. 이반을 먹어야 이 맛이. 어디가 배고파만 걸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팻나비 찌 밑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지금 입질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챔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잘 칠 줄 알아야 실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거기를 넘었으면 확 올라타거든. 오히려 포페지가 작아서 시작했다가 장난도 어렵고 스윙만 지금 포페는 좋고 근데 웃기더라고. 하나, 둘, 셋. 입질 아주 좋아요. 최선을 다했네. 입도 주둥이가 괜찮은데 최선을 다하셨어. 그래서 이번까지는 같이 첫 번째 같이 가까우니까. 하나, 둘, 셋. 일점 선착이네요. 하우스 이렇게 큰 붕어가 들어있어. 와, 엄청 좋다, 붕어. 이런 붕어가 있어. 그래, 두어 번만 나오는 거죠? 이야, 좋다. 사이즈 꽤 크네. 그런 놈이 나오는 거죠? 30한 7, 8 나가갔는데? 엄청 큰데? 아이고, 그냥 저기 완이 일때 왕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대신 하나, 둘, 셋. 이러한 패턴의 입질이 내림낚시 입질의 그 교과서적인 입질입니다. 예신이 들어오고 딱 하고 찍어주는 이런 입질. 아우, 굉장히 크네.
엄청 큰 걸 넣어놨네, 방수리가. 이런 걸 어떻게 잡았지, 바깥에서? 엄청 크네. 와, 거의 사자 아니야, 형님, 이거? 와, 사자까지는 안 되겠는데, 엄청 크네. 이야, 엄청 크다. 아차. 그냥 풀로 다 줬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방송 낚시가 하우스 가서 낚시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잠재돼 있는 거 아니야, 거기가. 가고 싶은 게. 나도 배내미보다는 광석 낚시터가 더 좋았어. 입질이 워낙 좋으니까. 배내미 너무 추웠어. 하나, 둘, 셋. 이야, 3mm. 껌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입질이라고 판단되면서 낚시 실력이 일치월장이란 말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입질로 판단하고 챔질이 되면서부터 이제 실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채면 입질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안 채보면은 이게 후회되거든요. 아, 채볼 거라고. 그러니까 늦게라도 조금 챔질이 늦었다 싶은 타이밍이라도 챔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이러한 입질이 들어오면 손이 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 안 채고 후회하지 말고 늦게라도 채보세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런 입질이 들어오면은 반사적으로 손이 나갑니다. 낚시를, 내림 낚시를 하다 보면은 한여름에도 제 영상 뭐 봐서 아시겠지만 한여름에도 이러한 입질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검은띠 한 마디 정도, 검은띠 떨어지는, 우리는 금 긋는 입질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렇게 3mm 정도 되는 입질들이 한여름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 내림 낚시를 익히려면 필수적으로 이런 입질을 챔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에 뭐 다, 뭐 좀만 해보면 다 채는 입질이니까. 하나, 둘, 셋. 다 떨어지네요. 끝내줍니다, 입질. 하나,
자, 내려가면서 건드림이 있는데, 아유, 입질. 하나, 둘, 셋. 예심. 하나, 둘, 셋. 지금 견제하고 되돌림이 되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왔죠. 그런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공격성은 있는 놈이네. 네? 아이씨, 한 번 했다. 아, 진짜 고장나. 하나, 둘, 셋. 열어.
하나, 둘, 셋. 자, 채비 정렬이 끝나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왔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청 크네요. 자, 오늘 하우스 시즌을 본격적인 하우스 시즌 전에 하우스 낚시 맛보기 한번 해보기였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가!